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의 특별한 감동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하는 감동의 바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외국인이 자국에 도입하고 싶은 한국만의 시스템 중에 우리 고유의 온돌 문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한국만의 전통 난방 시스템인 온돌은 한국의 주택 건축 방식에 특화되어 있는 문화입니다. 실제로 해외의 목적 건물이나 온돌에 대한 기술력이 없는 나라에서는 도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죠. 요즘에는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나라들 역시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한국식 온돌 난방 시스템에 대해 강한 인상을 받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독일의 노부부가 한국인 사위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보냈다는 사연입니다. 그다지 친숙하게 어울리지 못할 정도의 한국인 사위였지만 독일의 처가댁에 설치해준 온돌 난방으로 이제는 친아들처럼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그들에게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실까요? 저는 독일의 메르헨가도라는 마을에서 사는 여성입니다. 딸과 아들은 출가를 했기에 지금은 제 남편과 단둘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독일의 겨울은 정말로 춥습니다. 특히 눈이 많이 내리기로도 유명하죠. 그 중에서도 제가 사는 마을은 눈도 많이 내릴 뿐더러 춥기도 몹시 춥죠. 한국인 사위가 처음 저희를 찾아 인사를 왔을 때 했던 말이 기억이 나네요. 어머님, 여기는 정말로 눈이 많이 내리네요. 그리고 경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물론 독일은 전체적으로 풍경이 매우 좋습니다. 특히 눈이 내리면 더욱 예쁘기까지 하죠. 그러나 눈이 온다는 것은 날씨가 추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저희 같은 노인들이 버티기에는 힘겨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저희 외동딸은 너무나도 예쁘고 어린 나이에 한국인 남자에게 시집을 갔어요. 25살에 결혼식을 올렸으니 부모로서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처음에 사위가 인사를 하러 왔을 땐 정말이지 이 결혼은 안 된다고 반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온 날 사위의 듬직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29살이었던 사위였지만 요즘 독일 사람 같지 않게 너무나도 자상하고 듬직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마도 저희 딸 역시 그런 모습에 반했겠죠. 한 번은 어머님, 겨울엔 추워서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묻더군요. 보일러는 잘 들어나요? 라고 하는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인 사위도 우리 독일의 난방 문화에 대해서 모르고 물어본 것이라 생각하고 저는 무뚝뚝하게 설명해줬죠. 독일은 자네가 알고 있는 히터 같은 방식으로 집안을 데운다네라고 답했어요. 사위는 깜짝 놀라더군요. 아마 한국처럼 온돌을 쓰는 나라가 여럿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독일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제 딸과 한국인 사위는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딸 녀석이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하는데 별 수가 없더군요. 비록 저희 부부가 한국에는 자주 가진 못했지만 딸과 사위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독일에 방문해줬습니다. 사위와 딸은 연말에 남은 휴가를 몰아서 쓰기 위해 주로 겨울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 올 때마다 한국인 사위는 춥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독일은 전체적으로 겨울에 모든 가정이 춥게 지내는 편이에요. 심지어 외국인이 많이 머무는 호텔조차도 추운 곳들이 많죠. 저는 농담으로 얘기해줬습니다. 독일 집안의 사위가 될 생각이면 이 정도 추위는 견뎌내야 한다면서요. 어머님, 괜찮으시면 다음 겨울에는 제가 한국식 온돌을 깔아드려도 될까요? 라고 묻더군요. 이런 말을 듣는 순간은 비록 제 딸을 한국으로 데려가서 얄미운 적도 많았지만 많이 고맙더군요. 속으로는 계속 저희를 신경 써주려고 하는 착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괜한 수고하지 말고 너희들이나 따뜻하게 지내라며 얼버무렸죠. 딸네 가족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다음 겨울이 오기 전 어느 날 한국에 있는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박서방이 올해 독일 집에 가면 온돌을 설치해드리고 싶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서 묻더군요. 너무나도 뜬금없는 소리에 대체 어떻게 집안을 뜯어고쳐서 한국식 온돌을 설치할 것이며 그것보다는 한국인 사위는 전혀 그런 일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고 들었는데 무슨 수로 온돌을 설치해줄 것인지가 궁금했어요. 사실은 박서방 아는 형님이 인테리어 쪽에 종사하고 있거든요. 시간 날 때 주말마다 가서 바닥 보일러 배관 설치하는 업무부터 전체적으로 배우고 있었어요. 용돈도 벌 겸해서요. 그 소리를 들으니 한국인 사위가 너무나도 기특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집에 온돌을 설치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노부부를 배려하고 신경 써주려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예뻤어요. 됐다고 해라 괜히 집안 엉망으로 만들지 말고라고 했는데도 딸은 만약에 엄마만 괜찮다면 박서방에게 온돌 기술을 가르쳐주는 사장님 한 분도 같이 가게 될 거예요 라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김서방 혼자서 진행하는 건 무리가 있죠. 저는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실제로 우리 집에 온돌을 공사한다고 해도
그걸 지불할 만큼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돈은 걱정 마세요. 박서방이랑 같이 갈 사장님이 비싼 자재들은 거의 원가로 해주신다고 했대요. 그리고 웬만한 재료들은 스위스에도 있으니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딸과의 전화통화가 끝나고 저는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저희 명의로 되어 있고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대출도 남아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 계획이었거든요. 만약 한국식 온돌 시공을 한다면야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저도 추위를 많이 타는데 그냥 이번에는 박서방 도움 좀 받읍시다 했죠. 그리 비싸지도 않다고 하던데 남편 역시 온돌을 시공하는데 찬성을 하고 나섰어요. 아무리 독일이나 북유럽 사람들이 춥게 사는 게 보편화되어 있어도 추운 건 추운 거니까 말이죠. 그해 겨울 결국 제 딸네 가족과 박서방이 아는 온돌 시공업자 사장은 다 같이 우리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제일 난관은 우리 집은 2층짜리였습니다. 한국식 집은 거의 모든 집이 1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온돌을 깔기 쉬운 거로 알고 있었기에 저는 내심 걱정하고 있었어요. 비싼 돈 들여서 기술자까지 데려왔는데 공사 시도도 못 해보고 끝나면 어쩌나 했죠.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대신 바닥을 전부 뜯어내야 하니까 그 정도는 감안하셔야 합니다. 저희 딸은 온돌을 시공해주는 사장님의 말을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알아서들 하라고 했죠. 며칠이나 걸리는지 물어봐 줄래라고 물으니 제 딸은 한국인 사위와 온돌 시공 기술자에게 물어봤고 저에게 답을 전해줬습니다. 하루면 된다고 하는 말에 저는 깜짝 놀라 그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우린 며칠 걸릴 줄 알고 호텔까지 예약해놨는데 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이 커지면서 재차 물어봤어요. 사위는 그래도 이틀 정도는 시멘트가 말라야 하는 것도 있으니 내일까지는 호텔에서 주무시고 오라고 하더군요.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빠른 줄을 알고 있었지만 일을 처리하는 속도까지 빠를 줄은 전혀 몰랐었죠. 그렇게 우리 집을 맡겨놓고 저와 남편은 동네에 있는 호텔에서 이틀을 머물다가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나무로 된 집안 바닥은 한국식 강마루로 대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표면이 실제로 나무와 너무 똑같아서 놀랐죠. 저희 부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훈훈함이었어요. 집안 전체가 따뜻하고. 지금 밖에 날씨가 겨울이라는 것은 마치 거짓이라고 할 정도로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보다 남편이 훨씬 더 좋아했어요. 남편 역시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었지만 여태까지 한 번도 온돌을 경험해 보질 않았으니 그냥 춥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만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한국인 사위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말해줬습니다. 한국인 사위는 쑥스럽다는 듯 저의 감사 인사를 받아줬어요. 그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독일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우리 집에 놀러오는 지인들은 놀라곤 합니다. 아니 대체 어느 독일 사람이 온돌 시공을 해줬냐고 물어오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한국 사위가 해줬다고 자랑을 늘어놓게 되죠. 다른 독일 사람들은 시공하고 싶어도 못하는 최고의 한국식 온돌을 한국인 사위를 둔 덕분에 이용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제가 사는 마을의 지인들은 저에게 물어봐요. 자기네 집도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요. 물론 우리 집에 온돌을 설치한 것처럼 제 한국인 사위와 같이 왔었던 지인이 오게 되면 다행이지만 그들에게도 생활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는 못한다고 말하고는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식 온돌을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는 구인 광고까지 내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아무래도 아직 독일에서는 온돌 문화가 없고 이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에 공사는 못할 거란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아마도 우리 집에 온돌을 설치해주고 돌아갔던 한국인 사장이 독일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온다면 모를까. 다른 가정에는 설치가 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지금도 가끔은 저에게 한국인 사위의 연락처를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는 제 딸에게도 자식이 생겨 사위 역시 제 딸을 도우며 육아를 하면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기에 미안하지만 알려줄 수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온돌에서 지내보니 왜 독일처럼 눈이 많이 오고 추운 지역에는 온돌 문화가 발전하지 못했나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의 지혜에 대해서도 감탄하기도 하죠. 과거 한국의 조상들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을 위해서 지키고 발전시켜온 온돌 문화가 이제는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1년에 한 번 보는 얼굴이지만 저는 한국인 사회를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한바구음을 지으며 반겨주고 있습니다. 추운 독일의 가정집에 한국식 온돌이 설치되었다는 사연을 보게 되니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도 훈훈해질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나라들은 많아도 해외에 있는 대다수의 주택에 적용시키기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한국만의 온돌 문화가 더욱 외국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독일에서 생긴 감동적인 사연을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의 바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